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중심 도시 텔아비브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헤즈볼라가 텔아비브를 표적 삼은 것은 작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가자 지구 전쟁이 발발한 후 처음으로 양측의 충돌 강도가 갈수록 거세지며 전면전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기업들의 가치를 높이는 지수일까? 이미 높은 가치의 기업들을 모은 지수일까? 지난 24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발표된 이후 증권가에선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100개 종목의 배당 수익률은 평균 2.2%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되는 종목들의 평균 배당 수익률은 2.3%보다 낮았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25일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뉴진스가 요구한 대표 이사직 복귀는 수용하지 않기로 해 멤버들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이브 측 인사들이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오는 11월 1일로 끝나는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 연장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로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상승한 가운데 코스피는 1% 넘게 하락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밸류업 지수가 오히려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날 국내 증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9월 소비자 신뢰 지수에도 중국의 패키지 부양 정책 호재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길을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보이시는 것처럼 모두 다 1%대 내림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오후장 들어서 급격하게 고꾸라지게 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00선도 내어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70선을 웃돌기도 했습니다만 이 끝은 참담했습니다. 760선도 깨어진 채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끝까지 났던 쪽, 바로 중국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아모레퍼시픽이 10% 가깝게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지준율 때문이었죠. 중국에서 지준율을 무려 50bp 정도 인하를 해서 190조 원 정도의 유동성 자금이 공급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이 화장품 내에서는 또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무거운 종목임에도 강한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의 3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거든요. 컬러레이 장중 한때 상한가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상승분 대부분 토해낸 채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반면에 헝숑그룹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풀리지 않은 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2차 전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는 대형주와 중소형주 희비가 강하게 엇갈리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 장중 한때 상승분을 켜내면서 특히 이 비행 같은 경우에는 잠시였지만 시가총액 1위 자리 다시금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꾸라지면서 다시 2위로 내려앉은 모습이었고요. 일단 호재는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연이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삼성 SDI와 지앱 합장 공장에서 1조 정도 설비 구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되는 모습, 그리고 오늘 이 안에서는 제일 MNS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세 보이면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다음 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 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좀 씁쓸합니다. 중국 경기 부양에도 불구하고 뭐 밸류업 지수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오가는데 일단 너무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 특히 장 후반 들어서 더 낙폭을 그렸잖아요. 왜일까요? 어떻게 보면 뉴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반대로 생각을 이어가 보자면 그런 겁니다.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면서 밴드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양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으로 인한 매도세가 이어진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뭐 주가가 하락했다, 아니면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다시 하락을 보여주니까 따라서 덩달아 내려갔다, 아니면 밸류업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봤었던 종목들이 밸류업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여러 가지 낭설들이 존재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뭐 하나 콕 집어가지고 이것 때문이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단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너무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종목에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만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관군제로 인한 매출 수요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어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겠지만 크리스탈 신소재, 헝성그룹, 컬러레이 이 종목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리화나보다 더 심각한 투기성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꾸라질 수 있다는 걸 항상 유념하셔야 되고, 그리고 컬러레이 상한가까지 도달했다가 10%까지 내려왔다는 것. 그런데 헝성그룹은 상한가가 풀리지 않았다는 것. 그렇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내일 시장 보면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컬러레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내일 시초가부터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오겠죠. 하지만 헝성그룹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면 내일 시초가의 개파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은 시가총액도 작고 실질적으로 중국과 관련해서 어떠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로 인한 주가 상승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양분 삼은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이번이 기회다. 한번 크게 한몫 챙기고 주가를 빼면서 또 한 번 매도가 나오는 물량을 받아내고 또 한 번 뉴스를 내보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수도 있다는 관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 관점, 어떻게 보면 하루도 부족합니다. 더 짧아야 됩니다. 한두 시간 내에 단기 투자 관점으로는 진입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스윙 관점으로, 단타 관점으로 접근하시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종목이 바로 중국 관련주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이어서 나가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방금 설명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오늘장 한마디로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본 시장에서 가장 위험했었던 부분은 바로 지수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마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이제는 안심인가 했더니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수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했었던 그 자리
2655.28포인트 위로 오늘 장중에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만 유지해주면 정말 한시름 덜고 지금부터는 한번 매집을 이어나가 보는 것도 너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금방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스닥은 제가 어제 763.69포인트를 넘어갔으니까 지금부터 이 자리 5거래일만 지지되면 안전한 가격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하루 만에 또 깨졌습니다. 이러면 내일 다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내일부터 5거래일 동안 안정적으로 지켜지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박스권을 돌파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내려왔었던 그 지수를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아놓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에서는 투자를 이어나가는 게 매우 위험하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펨트론 이틀 연속이었습니다. 그제도 설명을 드렸고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또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어제 설명드렸던 종목들 중에 스튜디오 미르와 핑거가 오늘 또 한 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치부하면 되느냐? 시초가부터 상승이 나오면 아니면 장중에 상승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지켜봐도 되겠지만 굳이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을 지켜볼 필요가 없다는 관점으로 장바구니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그 상황에서 시초가 대비 상승하는 종목들만 지켜보시면 된다라는 점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오늘 설명드릴 종목들도 모두 다 마찬가지니 그 점 유념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아나운서님이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으로 미국장도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온 테마가 없습니다. 테슬라도 1%밖에 상승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여줬죠. 엔비디아 올라갔는데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화웨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HBM 만들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웨이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중국에서도 반도체를 독보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인 즉 미국과의 경쟁 구도를 경쟁심을 더 불씨를 지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으로 봤을 때 과연 미국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맵은 열어놓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당장에 중국 경기 부양으로 미국의 주가가 지수가 테마가 흔들렸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점. 하지만 오늘 미국장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야는 바뀔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장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 기업들이 올라간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이슈가 나왔죠. 그리고 STO 관련주가 왜 올라갔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이유가 제가 오늘 뉴스도 올려드렸지만 해리스 캠프에 총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 나왔지만 결국 위험이 도사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대선 토론을 할 때 트럼프보다 해리스 쪽이 조금 더 우세했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총격으로 인해서 이거 잘못하면 해리스한테 신변에 위협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트럼프가 조금 더 우세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슈로 비트코인의 가격도 상승을 했었고 비트코인 관련주의 주가도 올라갔습니다만 그 이슈가 나오기 이전의 가격보다 비트코인은 더 많이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는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북 관련주, 정보 보안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는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아직까지 존재를 하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딱히 그렇게 커다란 이슈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정보 보안 그리고 딥페이크 관련주들은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는 중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후장에 급격히 떨어진 이유 딱 하나로 어떤 소식 때문이다 이렇게 콕 집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미국장 그리고 한국장까지 한판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제 나오셔서 2차 전지 이 종목 눈여겨봐야 한다.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 미디어 콘텐츠 이거 좋아요라고 말씀을 해줬는데 오늘 여전히 이렇게 시세가 나왔죠. 그러면 또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내일 어떤 섹터 그리고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까 하실 텐데요. 바로 우리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내일은 뭘까요? 내일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또 재밌는 점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월요일도 그렇고 화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여러분들께 내일장에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들을 언급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시간에 의해서 하락을 한 종목들이 많았어요. 방송을 들어오기 직전에 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월요일날 여러분들께 화요일날 지켜보라고 설명드렸던 그 종목들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시간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월요일날 관심 가졌었던 종목들에 대한 뉴스가 내일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 또한 같이 봐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내일 봐야 되는 테마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와 보안 관련주를 한번 들고 나왔는데요. 자, 2차 전지 관련주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LMLS 그리고 알맥 윤성 FNC 미래컴퍼니까지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 보안 관련주로는 모니터랩은 빠졌습니다만 핑거와 센즈랩은 여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 밖에 종목들이 있는데 에코프로 HN 조금 애매합니다만 우선은 지켜보셔야 될 거고요. 모비스, 스튜디오 미르, 현대 BNG, 스틸까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게 그거였죠. 오늘 25일 날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어제 24일 날이죠. 24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에서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죠. 엑셀, 세라퓨틱스, 그리고 코칩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래로는 어떻습니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24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올라왔고 25일 날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종목들이 시간에서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시간에서 하락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기필코 잡아야 되는 종목이 될 것이고 24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펜트로는 아니지만 말이죠. 그래서 하락한 것만큼 그 자리를 메워주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이 종목들 내일은 오늘 하락분을 모두 메우고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는 기간을 플러스 3거래일까지는 넣어 놓으시라고 설명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한 번 포착이 됐을 때 그 종목 테마들에 대한 이슈가 사라지면서 그냥 잊혀져 버릴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상승을 보여줬는데 상승분이 아쉬움이 남는 종목들이라면 세력들이 그 종목들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언제 시간 외에서 또 한 번 주가를 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종목들 여러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JLMLS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눈에 보여집니다. 상장된 지 300거래일도 아니고 100거래일도 안 된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기업 분석 봤을 때 역시나 신뢰도가 없겠죠. 매출액도 마찬가지 영업이익에 대한 신뢰도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넘어가야 되는 자리가 1차적으로는 이 구간이었을 텐데 여기까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800원까지 열어보겠죠. 그러면 이 17,800원을 넘어간다면 그때부터는 차트적인 관점으로는 접근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 자리를 넘어가지 못하는 위치에서는 굳이 위험을 무릅써가면서 신규주를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겁니다. 두 번째, 알맥입니다. 상장된 지 그래도 1년 반 정도는 됐습니다. 그래서 23,000원이라는 저점까지 내려왔다가 저점 찍고 반등을 보여준다면 최소한 넘어가야 되는 자리가 존재합니다. 얼마입니까?
52,500원입니다. 그래서 52,500원을 넘어가기 직전까지는 우리가 이 종목을 바라볼 때는 파란색 저항선의 저항도 받을 것이며 역배열 추세에 있는 12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 또한 오늘 받았죠. 명확하게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받았죠.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는데 이런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인데 언제까지 뉴스만 보시면서 매매하실 거냐는 겁니다.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력들도 이 역배열 추세를 지금 우리가 돌려버리면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윗단에 있는 차익 실현 매물들을 받아내지 않는 한 주가는 곤두박질 칠 텐데 그때 그 물량을 우리가 받아낼 재간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이 종목은 더 큰 하락이 나올 것이고 그때 가서 우리가 물량을 더 모아가려고 했을 때 모아간다 하더라도 2만 원 초반대에 생성되어 버린 그 매물들을 우리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게 된다. 그렇다면 그때 가서 부티크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투자자들을 모색해서 그들을 우리의 세력으로 집어넣고 수익금을 쉐어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확인한다?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 매물들을 확인할 겁니다. 그러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 아랫단에서 물량을 한 번 더 모아가는 것처럼 액션을 보여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뉴스를 만들고 그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굳이 윗단에 있는 매도 물량을 모두 다 씹어주지 않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잡아먹을 수 있는 이런 뉴스들, 미국 현지 물류 공장 가동 소식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런 뉴스를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할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가격이 단기 저항이 되는 52,500원의 윗단이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을 넘어가기 이전까지는 세력들이 아직까지 올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알맥은 굳이 투자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윤성 FNC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600일이 안 됐죠. 그런데 이색적인 건 그겁니다. 상장된 첫날의 저점이 39,250원이에요. 그죠? 그런데 웃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바로 보이실 겁니다. 이탈을 안 했습니다. 상장된 첫날의 저점을. 그렇다는 말은 윤성 FNC는 상장된 첫날의 저점이 적정 주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언제 그걸 확인했습니까? 이제서야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라면 우리는 조금 더 보면 됩니다. 언제까지? 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또 저항을 받을 텐데 저항을 받고 돌파하면 그때는 윤성 FNC가 역배열 추세인 120일 저항선을 넘어갈 정도의 재간을 보여주는데 지금 이슈가 뭡니까? 그렇게 크게 나온 이슈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간다는 건 이제는 우리가 39,250원 가격 구간이 저점이구나. 그렇다면 이 자리 부근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면 내려가도 여기까지는 올라오겠구나라는 관점을 만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가게 되면 차트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넘어갔다가 눌릴 겁니다. 눌렸다가 지지되고 올라간다는 거죠. 어떻게? 제가 파란 색깔을 1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한번 그려볼게요. 자, 넘어가면서 크로스가 되겠죠. 그러면서 120일 이동평균선이 바닥을 딛고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 지지가 되는 구간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파란색이 120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120일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돌아서면서 그리고 나서 고점이 됐었던 그 가격을 돌파하면서 그때부터 상승 추세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질 때 저항이 되는 가격 구간 뻔히 눈에 보입니다.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자리에서는 익절을 해본다라는 관점을 만들 수 있는 그 가격 여기입니다. 얼마를 봐야 되겠습니까? 높은데 13만 500원까지 열어놓고 차트를 확대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자리가 나오나요? 이 구간.
넘어가려 했지만 넘어가지 못했었던 그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점을 열어놓고 120일 이동평균선도 넘어야 되고 또 300일 이동평균선까지 넘어가는 기염을 토해낸다면 13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건 꼭 기억하시면서 저점이다라는 판단을 확실하게 하기 이전까지는 윤성 FNC도 단기적인 이슈가 있었을 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건 스캘핑 아니면 단기 투자 관점이 아니라면 지켜보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와 보안 관련주 언급을 해주셨고요. 방금 보신 종목들은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3거래일 정도로 지켜봐라라고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이슈와 더불어서 차트까지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봤는데 대체 저 전문가는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그 비법은 바로 이 USB 안에 담겨 있고요. 이 USB 안에는 오색성 기법, 토르 기법 등이 담겨 있습니다. 2,500개 종목을 샅샅이 분석해서 만들어낸 기법 자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이 USB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이 6시가 또 종료가 됐죠. 그러면서 시간의 거래가 끝이 났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아까 뭐 며칠 전에 짚어줬던 종목들이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세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의 거래가 닫았으니까 어떻게 마감되는지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는 겁니다. 종목들 제가 하나하나 넣을 때마다 같이 적으셔도 돼요. 그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NHN 벅스 넣을 겁니다. 시간에서 상한가 같죠? 자, 두 번째 지니뮤직 넣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삼명전자 넣을 겁니다. 네 번째 코칩 넣을 거고요. 코칩은 또 포착이 된 적이 있었네요. 언제쯤일까요? 코칩이 포착이 된 게. 자, 보면은 아래쪽에 그러네요. 24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코칩이 많이 올랐네요. 5% 올랐는데 코칩 역시 위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칩도 넣고요. 자, 그다음 아랫단에 바이넥스 올라왔고요. 그다음 엑셀세라피틱스 이 종목도 우리 또 아까 봤던 종목이죠. 엑셀세라피틱스까지 올라왔고 대봉 LS까지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고려 아연은 3%가 넘었어도 포함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박스권의 상단에 있고 지분 분쟁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단기 투자 관점으로 너무 좋은 종목이지만 저라면 75만 3천 원을 넘어가는 자리에서 매수 주문을 걸어 놓을 겁니다. 왜? 그 자리를 넘어가면 또 한 번 투기적인 물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한 번 더 크게 올라가면서 상한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공개 매수를 한다 뭐 한다 해도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장중 수급입니다. 장중의 관심도가 얼마나 큰지가 그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NHN 벅스부터 볼 텐데요. 자, 모바일 컨텐츠 관련주, 음악 관련주로 연결이 되어 있고 120일 이동평균선이 역배열 추세에 있으며 그 자리를 넘어서 시작하는 종목이죠. 그렇다면 4,185원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려보는 겁니다. 시간의 단위가에서 얼마에 시작을 했는지 끝났는지. 그렇다면 이 종목은 넘어가야 될 자리가 두 개였습니다. 첫 번째 120일 이동평균선이죠. 두 번째 3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둘 다 마찬가지로 역배열 추세인데 내일 시초가가 3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시작한다고 했을 때에는 120일 이동평균선만 안 깨는 저점이 나오면 됩니다. 하지만 30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가지 못한 상태인 4,185원 부근에서 시작을 한다면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했다가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건 우리가 또 기억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는 게 이겁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든 상관없지만 시초가에 만들어진 가격을 다시 넘어갈 때는 진입한다. 위에 목표 매도가가 나와 있어요. 얼마입니까? 파란색 저항선 4,730원이 우리가 1차 분할 익절하는 가격이라는 말이죠. 왜? 파란색 저항선도 이동평균선과 마찬가지로 찍자마자 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한가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 이 자리까지 어떻게 도달할지는 그 누구도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NHN벅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초가에 도전해 볼 수는 있겠지만 돌다리 두들기고 건너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니뮤직 마찬가지로 음원 관련주. 이렇게 되면 내일은 음원 관련주가 둘 다 상승을 보여주고 시작하겠구나. 그렇다면 시간의 단위가에서 2,725원이라는 상한가 가격을 결국에 모두 다 흡수하지 못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20일 이동평균선에 가까스로 맞닿는 자리죠. 그러면 내일 2,725원 구간에서 시작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700원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2,700원에서 갑작스럽게 2,730원, 35원까지 올라갔다가 곤두박질 칠 수도 있겠죠. 왜? 12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이니까. 그렇다면 지니뮤직이 이 자리를 못 넘어가면 NHN벅스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니뮤직이 지지부진한데 NHN벅스가 넘어간다면 지니뮤직은 무슨 상황이 생기는 겁니까? NHN벅스가 넘어갔으니까 나 지금 이 자리에서 저항받고 있으면 안 돼. 뚫어버려! 라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통 짝꿍 매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키 맞추기가 나타날 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관점으로 이 두 종목을 같이 지켜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NHN벅스가 날아가는 걸 우리가 시초가에 잡는 것이 아니라 NHN벅스가 날아가는 거 보면서 지니뮤직을 후속주자로 따라갈 수 있는 관점을 만들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삼형전자인데요. 이 종목은 진짜 제가 공부 많이 했었던 종목이긴 한데 선이 너무 더럽게 많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이 종목이 그리고 있는 그 자리들이 나타납니다. 안 보이시니까 제가 파란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도 지켜지는 가격 구간의 중단은 여기입니다. 10,000원 아랫단이에요. 얼마입니까? 지금 주황 색깔로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7,000원 구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 그리고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었던 이 빛기둥이 있는 이 부근은 진입할 만한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형전자가 지금 주가가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투자를 이어나가 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충분히 10,000원까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닥을 잡았고 또 이 바닥을 잡은 날짜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7,800원 며칠입니까? 작년 10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락할 때 8월 5일 날이겠죠. 안 봐도 8월 5일입니다. 그죠? 그러면 8월 5일 날 이 자리 이탈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형전자는 7월 달에 8월 달에 아무리 어려웠다 하더라도 주가를 먼저 올려놨다 하더라도 저점을 이탈한 기간이 3개월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이라면 투자해 볼 수 있겠죠. 심지어 뭐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너무 좋은 자리였잖아요. 핑크색 지지선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계단 타고 내려왔으면 여기는 신규 매수 관점이에요. 그런데 그 중단 가격으로 평균 단가가 낮춰진 이 위치라면 뭐 하면 됩니까? 매수해서 익절 자리 어디로 잡습니까? 핑크색 지지선 얼마인가요? 9,010원까지. 익절 자리 1차 익절 이렇게 잡으셔도 되는 자리라는 말이죠. 그런데 안 되게 됐습니다. 왜? 시간의 단위가에서 이미 올라갔지 않습니까? 9,010원 위로. 그렇다면 이 종목은 내일도 눌릴 때 잡아볼 수 있다. 우리의 목표 가격을 어디로 잡는다? 지금 이미 적정 주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갈 때 10,000원대까지도 지켜볼 수 있다는 관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우시다면 공부방 들어오셔서 방송에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해 주는데 나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칩 보여드릴 텐데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된 기업이에요. 하지만 어제 파란색 저항선을 올려놓은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 만약이라도 내일 16,300원을 돌파한다면 2차 전지와 별개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단기 투자 관점으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스캘핑의 관점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충분히 3% 정도의 수익은 확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시 마감한 따끈따끈한 시간의 거래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방금 보신 종목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내일 시초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조금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의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 일단 힌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지주사 음식료 관련주 들고 와주셨는데요. 매수하기 위험한 그런 거짓 종목이 아니고 진실된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오늘의 종목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 테고 그 전에 제가 쭉 생각을 했을 때 뉴스는 뭐 사실 사후에 끼워 맞추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뭐 어떤 사사로운 목표를 위해서 생성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뉴스보다 조금 더 기댈 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내리쬐는 떼약볕 안에 그늘이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긴 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온다라고 해도 투자할 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짓 뉴스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지만 뉴스가 안 나오면 오히려 안전하게 성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적만 보고 투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뉴스가 나왔다 하면 불나방처럼 다 들어갑니다. 종목에 일단 들어가요. 들어가서 물리든 말든 일단 삽니다. 왜? 좋은 뉴스 나왔대. 옆집에 영희 엄마가 이 종목 샀대. 그러면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자꾸 고점에 물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고점 중에서도 매수를 잘하신 분들이 계셔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 고점 돌파할 때 샀어요. 올라갈 때 익절을 해야 되는데 더 갈 거랍니다. 그래서 못 파셨대요. 그래서 제가 종목 상담을 할 때 항상 물어봤습니다.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며칠이시래요. 차트 보면 답 나오잖아요. 며칠쯤인지. 그러면 그 날짜에서 왜 수익이 났는데 못 파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그분들 뭐라 그래요? 더 갈 것 같아서요. 근데 지금 위치 어디예요? 여기예요. 어떻겠습니까?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수익이 적당히 난 것도 아니고 30-40% 이상이 났는데 못 팔았다가 깨지는 자리를 몰랐으니까 매도를 못 하신 거예요. 자,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오고 그 다음날 바로 이탈됐죠. 하루는 내가 진짜 하루는 인정할게. 다음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틀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손절이 나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수익권에서 샀건 아니면 고점에서 물려 있건 간에 이 자리 이탈되면 곤두박질이라는 건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핑크색 지지선 어디 있나요? 물론 급락하다가 자리가 잡혀지면서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 올라온 가격 구간이 어디입니까? 저 아래예요, 저 아래. 스위스 융프라우에 있는 크레바스라고요. 이거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크레바스에 있는 종목을 여기에서 매수해가지고 이 손절선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종목을 매수하고 싶을 땐 핑크색 지지선보다 낮은 종목은 괜찮아요. 하지만 높은 종목 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오면 그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시간의 단일가에서 설명드렸던 종목도 동일한 인맥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동평균선이 없습니다. 제가 이동평균선은 일부러 지웠어요. 너무 더러워 보일까 봐. 차트를 깔끔하게 보여드리려고 이동평균선을 지웠지만 지금 추세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120일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이제 꺾여 올라가는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는 투자해보기 괜찮은 종목이고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으니까 뭐 하면 됩니까? 파란색 저항선을 목표 가격으로 잡고 매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종목이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있을 때 뉴스가 나왔대요. 그러면 그 뉴스를 보고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내가 살려는 종목이 어디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파란색 저항선 위에 있는지 아니면 파란색과 핑크색의 중간에 있는지 아니면 파란색과 핑크색의 중간인데 파란색에 가까운지 아니면 핑크색에 가까운지 이 정도만 아셔도 된다는 겁니다. 핸드폰으로도 이 오색선 옮겨서 보실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 종목은 공부를 많이 안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는 홀딩스라는 기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주사들은 더더욱이나 말이죠. 하지만 코로나 시절에 제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으시면서 제가 대상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 지금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지주사입니다. 음식료 관련주고요. 천일염과도 관련성이 있고 그 외에도 팜유도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지주사로서는 대상그룹의 순수 지주회사입니다. 거기 안에는 대상과 대상정보기술, 상암커뮤니케이션즈, 동서건설, 초록마을 등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고 팜유 같은 경우에는 11,212헥타르의 팜유 농장을 확보하였으며 연간 35,000톤의 팜유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팜유를 판매하는 매출이 나타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식료 관련해서는 청정원 까지만 말씀드리면 이미 다 아실 거예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통 장류, 액저스 조미료류, 농수산 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고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주식회사의 팜 농장과 팜 오일 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어라라. 겹쳐지죠. 뭡니까? 팜유를 생산해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인 가공까지 거쳐서 판다라는 건 박리담회로도 진행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렇다는 말은 팜유에 있어서는 1차 생산과 2차 가공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경쟁업체가 생긴다면 가격을 후려쳐서라도 우리가 그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첨일염 같은 경우에는 신한 첨일염 브랜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정도다. 지분 정도 가지고는 물론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천일염 관련주, 소금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갈 때에는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상승으로 이어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련된 종목인데 대상라이프 사이언스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인 웰라이프를 중심으로 클로렐라와 홍삼 등을 판매한다. 그런데 클로렐라랑 홍삼 판매하는 기업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런데 뭐가 가장 중요하느냐?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뉴트리션 브랜드인 뉴케어를 중심으로 임상 영양 제품 및 환자용 영양식 제품을 판매합니다. 가족 중에 암 걸리신 분들 있으신 분들은 이 뉴케어를 모를 수가 없으실 거예요. 저도 이거 맛별로 다 사서 제가 먹어보고 그나마 맛있는 거 아버지한테 하나씩 드렸는데 결국 나중에는 이 뉴케어조차도 드시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마음이 뭡니까? 비쌌어요. 뉴케어가. 비쌉니다. 일반적인 식사랑 비교했을 때 많이 비싸요. 그런데도 이 뉴케어 박스로 사다 놓고 이거 하나라도 더 먹어주길 바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죠. 감정을 소모해서 종목을 보고 싶진 않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이 종목 대상홀딩스를 공부하게 됐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싶은 건 저의 개인사가 아닙니다. 이거 보시죠. 환자만 먹는 게 아닙니다. 메디푸드가 뜨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예요. 뉴케어가 과거까지는 코로나 이전까지는 정말 큰 수술을 받은 환자들만 먹는 영양식이었다면 지금은 메디푸드랍니다. 일반인들도 많이 먹는 식사가 되어버렸어요. 식품업계가 신성장 동력으로 메디푸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상도 지난 1월 메디푸드 생산 기업 인마플에 9억 원을 투자했다. 이 9억 별로 안 되죠. 투자금 자체는. 그런데 대상의 건강기능식품 계열사인 대상 웰라이프는 환자용 식품 브랜드인 뉴케어를 앞세워 메디푸드 시장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이 뉴케어가 우리가 가장 흔히 알 수 있는 메디푸드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은 편의점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메디푸드 제품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메디푸드는 그렇게 많은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중에 많은 분들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서 의사들은 항상 추천하는 것이 바로 이 메디푸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걸 또 한번 강제적으로 엮어서 보자면
비만 치료제와 연결성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입장이지만 뉴스가 나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결고리를 만든 정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상홀딩스는 상장된 지 오래됐습니다. 4,722거래일째예요. 2005년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려지는 모습을 봤을 땐 바닥권에 있을 때는 여기가 박스권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돌파가 나오면서 어디까지 상승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 어디까지 내려간다고 설명하던가요? 여기까지 내려갈 겁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7,710원 가격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 가격까지 내려왔으면 여기에서부터는 바닥만 잡혀진다면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박스권이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박스권을 보면 12,200원부터 7,700원까지 이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선을 제시해 드릴 건데 그 이유는 너무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손실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 600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은 이미 그려놨습니다. 그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하락 추세 다 나왔고 거기에 또 한 번 2차 상승 파동이 나오면서 고점이 낮아지고는 있으나 그 박스권을 이탈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으며 1차 목표 가격인 9,800원과 그 윗단에 있는 검은색 저항선을 넘어갈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 가격은 8,850원입니다. 이 토르 신호가 떴던 가격은 8,000 얼마냐? 910원입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유리한 자리였었고 오늘 8,910원보다 넘어갈까 봐 걱정했지만 오히려 내려와서 다행이었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 9,800원, 2차 목표 가격, 최종 목표 가격은 12,200원까지만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7,710원까지 열어놓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 종목까지 살펴봤으니까요. 드디어 핵심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지수 이제는 안심인가 했더니 또? 라고 한 줄 평 남겨주셨고요. 내일장 관심 둬야 할 테마 2차 전지 보한 알려주셨고 로켓 배송 종목으로 K푸드 인기몰이 중인 대상홀딩스 콕 집어주셨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인 대응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나방은 밝은 빛이 보이면 뛰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뜨거운 불이면 타죽기 마련이죠. 네, 마치 고점에서 뛰어드는 우리의 모습, 불나방 같다라고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런 실패는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이 USB까지 함께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